우리가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 좋네 이러고 끝내실까요? 뇌에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떠오른 것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윤화방송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제 주특기가 기록이니까 우리 기록이라는 인생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내가 그거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메모해놓고 걔를 나중에 보면서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장보기 할 때 내가 11가지 정도 사야 돼. 잊어버릴까 봐 11가지를 쓰고 가죠. 이게 메모 기록의 핵심 기능인지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23년 반을 명지대학교에서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잊어버렸을 때 메모를 보고 그것을 상기해서 그 메모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기록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 3번째 정도에 해당해요. 뭔가를 읽고 또는 뭔가를 경험하고 한 것을 메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각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릴 거를 전제로 해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릿속에 퍽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죠. 이 잠재성이라고 해요. 영어로 virtuality라고 하는데 이게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의 용어죠. 요컨대 이 표층의 바로 밑에 있는 세계가 virtuality의 세계거든요. 여기 잠재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뇌회로가 뻥 안 뚫리면요, 여기에는 있는데 얘가 애매해서 겉으로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구상하려고 그래요. 그럼 머릿속으로 구상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뻥 뚫려 있으면 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긴 구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력이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한 2가지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메모하고 그 다음 생각으로 진전시키면 생각이 쭉쭉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의 능력을 현재성으로 올리는 걸 액츄얼리티라고 그래요. 이 버추얼 세계를 액츄얼 세계, 현재로 끄집어내는데 메모가 기가 막힌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된다는데, 이 2가지가 메모 기록의 핵심 효용이고요. 3번째가 아까 얘기한 잊어버리면 나중에 보고 그것을 상기하는 도구로 쓴다. 이제 이렇게 메모를 여러분들이 성격 지으면 메모와 기록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하면서 굉장히 빨리 효과를 느끼고 이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제가 한 줄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먼저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 너무 웃겨요. 뭔가를 하면 무조건 시간 쓰고 한 줄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공기가 너무 맑아. 맑은 공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나도 맑게 보내야지. 이렇게 키워드만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을 먹어서 아침 쓰셔야죠. 그 다음에 출근하라고 버스를 탔어. 웬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탔네. 출근 버스 약간 붐비는데 거기서는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 도착했어. 그러면 앉아서 시간 쓰고 8시 50분 장바구니의 아주머니 성실성의 아름다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쓰세요. 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아침부터 쭉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한 7, 8개 많이 쓰면 적어도 5개는 쓰셨을 거예요. 걔를 쓱 한번 보고 밥 먹으러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고 아침을 먹고 아주머니 어쩌고저쩌고. 느낌 오세요? 얘가요, 첫 하루는 잘 안 되는데 일주일만 하셔도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일기 쓰기 전에 하루 전체를 우리가 일상 기록이라고 칭하는 얘를 쭉 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영화 보듯이 자기의 하루를 쭉 되돌이켜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이 키워지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하루가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걸 영화를 돌려보잖아요. 중간에 막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친구랑 어제 싸웠는데 왜 얘는 학원에 안 갔을까, 뭐 기타 등등. 얘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스탑하지 않고 쭉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어요. 이걸 생각력이라 그러는데, 자, 제가 횟수로 여러분들께 깜짝 놀래켜 드릴까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한번 돌려본다고 그랬죠? 저녁 먹고 영화 보듯이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을 쭉 돌려봐요. 자기 전에 한번 돌려봐요. 하루에 몇 번? 3번 돌려보시잖아요. 1년에 몇 번? 1000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지속의 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속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으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력은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정말 높은 수준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책을 읽었는데 기억에 날까요, 안 날까요? 느낌 오셨죠? 이 생각력이 높아지면 책 읽으면 기억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이고 그것이 학습입니다. 기록을 하는 자는 인지학습도 잘하지만 경험학습의 효과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사실은 섭취하고 사는데 걔를 어떻게 한다고? 다 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다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메모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부여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느낌이 오셨죠? 이런 게 기록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하기 5분 전 정도의 구상 기록을 꼭 메모를 합니다. 이런 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구상 기록의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메모해보고 바로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상할 때는 우선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을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써보면 더 선명하고 그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살아나면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SF라는 건데 Critical Success Factor죠. 그러니까 이때 크리티컬은 뭐 비판적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뭐 컨설팅하고 이런 세계에서는 워낙 많이 쓰는 용어죠. 우리도 CSF 이렇게 외워두자고요. 그래서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가장 방점을 둘 거, 내가 힘을 줄 거, 내가 신경 쓸 거, 그것이 뭔가를 메모를 해보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냥 대화를 하는 것도요. 프로세스를 나눌 수 있어요. 아, 처음에 도입 부분, 본문 얘기해야지. 아, 마무리 어떻게 해야지. 3단계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나눠서 써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행위를 하고 거두을 것,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나의 성취, 그것을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요거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자주 하시는 분은 저는 사실은 2분 내지 3분이면 하거든요. 제가 5분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안 드린 거고요. 짧게 생각해 보시고 행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성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숫자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3가지 일에 대해서 구상 기록을 쓰고 그 행위를 했어.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1000번을 구상 기록을 쓰면서 행위하는 것이 몸에 익었어요. 1000번 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 좋네 이러고 끝내실까요? 뇌에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떠오른 것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저의 CSF는 평상시 하도록 하는데 손 제스처라고 제가 쓰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평상시에 쓰는 공간이 아니니까 약간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손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쓰면은 훨씬 더 제가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아니까 이 행위를 할 때 나의 CSF는 무엇이다라는 걸 내가 찾을 수 있거든요. 걔를 메모하고 오면 와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PD님들 앞에서 저를 보겠지만 저의 제스처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다 CSF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시면 저처럼 할 수 있어요. 매년 초에 갖는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밝은 새해니까 뭐 계획 세워가지고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한 것만 해도 감사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즉답을 제가 드리면요. 무엇인가를 끄집어낼 때나 무엇인가를 수납할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정리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정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툴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영역을 분류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떠오를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1A, 1B 이렇게 먼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종류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관계 되게 중요하네요. 가족, 그 다음에 인간관계 뭐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야. 이렇게 영역을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기의 연간 과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성장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번에는 책 읽기를 마스터할 거야. 나는 이번에는 글을 A4 한 장으로 쓰는 거 2시간 만에 쓸 수 있도록 나의 글 쓰는 능력을 키울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습성이 있냐면 걔가 장벽이 있어. 내가 걔를 잘 못해. 이게 디지털 프렌들리 해야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난 프리미어 프로 같은 어떤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건 완전 젬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획에서 빠지죠. 그걸 막으셔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을 중심에 놓고 루틴과 노력에 의해서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삶이 역동적이고 잘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2024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의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1개 내지 2개씩만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이 빵빵하게 짜일 겁니다. 그 다음엔 실행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2024년 계획을 세우신다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쉽게 짜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산다는 건 뭘까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얘가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 나침판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부르죠. 아이고 지금 나이가 내가 50대인데 무슨 꿈이요. 50대일수록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짜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더욱 훌륭한 계획을 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실은 지향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향성이 있으면 202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영역별로 계획을 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걔가 어디로 수렴된다고? 꿈으로 수렴돼요. 이게 가장 좋은 연간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걸 자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인생 지도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그냥 A4 한 장 이렇게 놓으시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꿈 목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뭘까요? 분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1A, 나의 1B, 그 다음에 가족, 인간관계, 자기 성장, 향유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종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 활동 이런 것들 하나의 영역을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as is to be라고 그래요. as is라는 거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지 뭘 해왔지 하는 걸 쓰는 것이고 to be는 그 다음에 뭘 할 거지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s is를 쓰실 때는 작년에 내가 한 일을 거기다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3가지만 하세요. 막 10가지 쓰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3가지. 내가 1A 영역에서는 핵심적으로 했던 작년에 한 일이 뭐지? 이것을 기억해서 한 3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2가지, 3가지를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to be. to be는 2024년에 내가 뭘 하고 싶지? 얘를 써보는 거예요. 요거 쓸 때는 1개만 써야 돼요. 요거는 해야 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의 내부의 욕동을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저 내면에서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욕구하고 있지? 이것조차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꾸 생각해서 투비 1가지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썼어요. 한 번 써가지고는 답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저는 요것을 매월 쓰기를 권합니다. 자, 매월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연초에는 작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2월에 여러분들이 인생 지도 그리기를 써요. 그러면 거기에 as is는 뭘 쓴다고? 지난달에 내가 뭘 했지? 핵심이 되는 거 3개 쓰고 2월에는 뭐 할까? 1가지만 쓰고 이렇게 쓰세요. 얘를 12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건데 내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일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이 방향이고 가족관계에서는 이런 것이고 뭐에서는 뭐고 이게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의 방향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꿈을 언제 찾나요? 한 2년 걸려서 찾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꿈을 찾는다고요? 택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까요? 네, 적어도 85세까지는 청년처럼 살아요. 저의 지금 말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청년 같지 않으세요? 청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40대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50대가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가장 청년 같은 때고 가장 능력이 좋을 때란 말이야. 이때 자 2년 걸려서 내가 꿈을 찾았어요. 몇 년 써먹어? 적어도 30년 써먹지 않습니까? 저도 25년을 써먹는데 따라서
꿈을 찾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꿈은 적어도 1년, 2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생각의 지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쓰려면 가운데 꿈과 목표를 못 쓰죠. 왜? 꿈이 없는데. 대충 쓰세요. 대충 쓰다가 한 3개월 되면 뭐가 쓰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럼 그때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써보고 2년째 되니까 이게 나의 꿈이야 하는 거 여러분들 찾게 됩니다. 이걸 찾게 되면 선언처럼 만들어서 자주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익환의 꿈은 뭡니까? 이거 되게 궁금해지죠. 저는요 선언할 때요 나는 이타성의 자기 성장을 하는 10만 네트워크의 운영자라고 저를 얘기합니다.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얘가 되면 다른 거 다 풀려요. 또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이타성의 자기 성장을 제가 리드하려면 제가 컨텐츠가 빵빵해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를 저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와 만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 내면에 넣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나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와 만나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설정하시면 저처럼 자기의 꿈을 워딩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예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